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2021년도 서울국제 주얼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컨퍼런스는 세 분의 연사분이 나오셔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 세 분에 소속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샤린 테크놀로지 그룹, 스위스 제머로지컬 인스티튜트, SSEF라고 부르는 단체, 그리고 월곡 주얼리 리서치 센터, 이 세 곳의 단체에 대해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컨퍼런스 리뷰 남겨드리는 이유는 업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도 너무 스트리밍을 시청하신 분의 숫자가 적은 걸 확인하고 꼭 남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샤린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는 한국에서도 왼쪽 위에 보시는 이 기계를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곳이나 감정하는 곳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석의 커팅을 감별하는 기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석이 어떤 형태로 다이아를 깎으면 될지 전체적으로 스캐닝하는 이런 기계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석과 관련된 회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빛과 관련된 기술로 이 측정을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적절한 설명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샤린에서 측정하는 다이아에 관한 스토리가 고객에게까지 한 번에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착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석이 어떤 원석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커팅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그 스토리들을 저장해주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열어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광산에서 채굴된 원석을 이 샤린 기계가 어떻게 깎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커팅을 하면서 비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이나 보석을 커팅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한테까지 이제 가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 그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들은 이 부분의 적용 여부는 결국 소비자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이아가 어디에서 왔는지, 원석에서 어떻게 커팅이 되었는지까지 알고 있어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달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사분은 샤린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사분은 스위스에 있는 보석을 연구하는 연구소이자 또 감정소인 곳에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 주제가 과학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SSEF라는 곳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감정한 스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소더비 경매나 크리스티 경매, 이런 대형 경매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하단에 2,700만 달러에 거래된 스톤이에요. 2,7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320억에 거래된 비드 옥 목걸이입니다. 이런 굉장히 큰 물건들을 감정을 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감정소입니다. 선라이즈라는 루비도 감정을 했는데요. 이 보석도 2015년도에 소더비 경매에서 3천만 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3천만 달러면은 360억 정도에 거래가 된 스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되는 스톤들을 감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진주 브로치인데요. 저희가 일전에 마리 앙뚜아네트 설명드릴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얘도 3,600만 달러에 거래가 된 어마어마한 금액의 진주 브로치인데요. 이 감정도 SSEF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진주는 중간에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년 진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보석의 어떤 산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 산지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석학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들으면서는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업계 안에서 지식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 저희 주얼러들에게 유용한 정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걸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좀 더 대중들이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컨퍼런스가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오영성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랩그로운 다이아가 국내에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컨퍼런스가 진행되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더 눈에 띄고 또 관심이 생기겠죠. 우선 주얼리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혼인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2030 주얼리 소비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또 수입 브랜드 시장은 여전히 계속 확장세에 있고 온라인 시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채굴되는 다이아몬드 공급량이 2050년까지 거의 반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천년 다이아 가격이 앞으로 굉장히 뜨게 될지, 아니면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이 이 부분을 차지하면서 천년 다이아몬드의 어떤 가치가 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지 생각해볼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2%에 불과할 만큼 굉장히 지금 적은 시장인데요. 앞으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미만의 사이즈에서 합성 다이아몬드들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서가 없는 상태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없이 이게 다이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하다 보면 소비자분들은 나중에 이게 합성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때 업계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얼리 프랜차이즈들이 이 합성 다이아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L 다이아몬드 또 그들만의 용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분하기 더 어려운 방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성 다이아몬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웨딩 주얼리 업체에서도 천년 다이아 시장에서 합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키워드의 오용, 그다음에 부정확한 정보, 그리고 허위 제품들까지 유통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가 앞으로는 분명히 확산된다. 그다음에 소비자 인식이 더 변하고 패션과 기프트 시장, 또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장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셨고요. 이 확장이 될 때 천년 다이아몬드와 큐빅 시장을 대체하면서 독자적인 시장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확장이 될 때 이 독자적인 시장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얼리 시장 규모 대비해서는 2에서 4% 점유로 성장이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주얼리 컨퍼런스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됐고요. 우선 국제 주얼리 컨퍼런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딥했고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없으면 쉽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주제들이 연구가 돼야 되고 발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발전하게 되니까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주제 자체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내용이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얼리 컨퍼런스를 회원가입을 하고 시청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은 수의 시청자가 접속을 했고요. 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제가 봤을 때 유튜브를 통한 시청자는 20-30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사이트 내에서는 얼마나 보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제 선정이 아쉬웠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그런 정보였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업계 안에서도 보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또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더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요. 누군가는 해야 될 내용이고 누군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찍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